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입니다. 자,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 전쟁이 불안감을 높이는 가운데 미국의 소매 판매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미국은 지금 휴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8,000원까지 이탈하니까 좀 불안감을 느끼시죠? 4만 포인트 앞두고 좀 쉴 타이밍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침 또 핑계가 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미국의 3월 소매 판매 예상치보다 높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전월 대비해서 뭐 0.7%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 보면은 이제 예상치가 0.3% 정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돼 있었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상회하는 모습이었죠. 물론 자, 뭐 이 영향력으로 인해서 소비가 좀 살아 있다라는 거는 경제가 좋다라는 건데 경제가 좋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금리 인하가 늦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파로에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미국의 이 국채 금리가 4.6%까지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4.6%였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또 기억나는 구간이 있죠. 작년 11월 구간입니다. 작년 11월 구간이 이 구간이었죠. 이때 이후로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후로 최고치 이때 한 5%를 넘나들었었죠. 그래서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7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연준 위원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이렇게 전망한다라고 점도표 보여드렸었는데 7월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런데 뉴스에서 뭐 3월이니 뭐 엄청난 데는 뭐 1월까지도 얘기 나오고 그리고 6월 뭐 계속 얘기 나오는데 6월이면은 빨리 됐으니까 박수 치면 되는 거고 7월 정도 생각하고 7월보다 늦춰지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얘기 나온 게 7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48.7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기존에 13, 6월에 안 한다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만 이게 팩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48.7%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4월이죠. 아직 3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중간점을 이제 찾는다라고 하면은 7월에 금리 인하 예정대로 하는 거고 뭔가 예상보다 크게 어긋난다라고 하면은 더 밀리는 겁니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3개월 남는 사이에 우리 3개월 전으로 돌아가면은 1월에 금리 인하니 3월에 하니 6월에 하니 이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1월은 뭐 약해도 3월에 하는 것처럼 뭐 언론에서 엄청나게 떠들어댔었죠. 그리고 나서 6월에는 무조건 한다. 5월이나 6월 무조건 한다 얘기하다가 아니었죠. 지금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죠. 7월이 그냥 정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도 7월인데 지표 잘 나와가지고 또 이거 늘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진득하게 기다리세요, 여러분. 이게 가장 뭐 핵심이 이겁니다. 진득하게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시리아 쪽에 공격해서 이제 뭐 고위 장교 7명이 사망했다라고 해서 이란이 이번엔 다시 보복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바이든은 나는 보복하는 거 반댈세 얘기하고 있죠. 자,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부분도 금리 부분처럼 금리 인하 때처럼 여러분들이 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전면전을 할 거냐? 이 전면전 같은 경우는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얘네는 맨날 이렇게 교전을 하는 나라들이에요. 뭐 가자지구는 뭐 마무리 됐습니까, 여러분? 예. 항상 이렇게 중동 지역은 이 신경전을 벌이고 미사일 쏘고 드론 포격하고 항상 나오는데 매년 나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사항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이제 좀 강력하게 좀 발언을 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김정은이 그리고 김일성이 불바다 얘기할 때마다 우리나라에 뭐 엄청난 뭐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건 아니죠. 자, 이번에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무인항공기, 예, 무인항공기 170대예요. 네, 어마어마하죠. 무인항공기 170대만 해도 여기에 순항미사일 30기예요. 미사일 30기입니다, 여러분. 탄도미사일 120기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전쟁 아닌가요?
뭐 거리가 뭐 2,000km 떨어져 있네 어쩌네 해서 뭐 이거를 99% 포격 뭐 중간에 요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이렇게 예고를 한 다음에 이렇게 먼 거리에다가 쏘는데 그것도 다 포격 그 요격이 될 정도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요. 이란에서 이 시리아 쪽에다가 공습을 받고 자국의 장교들이 사망을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액션을 취한 정도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제 의견이랑 다르실 수도 있는데 저도 제 의견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이렇게나 어마어마한 포격을 하는데 다 요격될 정도였다. 이거는 예의상 보낸 거 아니겠느냐. 본인들 이제 장교들에 대한 이제 뭐 이쪽 입장에서 뭐 순직이니까 어떻게 이제 그 예의상 이제 무인항공기랑 이렇게 보낸 게 아니냐. 요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요. 자, 피해를 보자고요.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느냐라고 하면요. 직접 포격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 파편에 의한 피해랍니다. 파편에 의한 민간인 피해가 있었는데 민간인 피해는 이제 이게 좀 이제 뭐 예민할 수가 있죠. 그런데 민간인 피해 중에서 12명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그 중에서 7세, 7세 소녀 1명이 중상이라는데 이게 또 그런 것 같아요. 계급이 있다 보니까 계급 쪽에서는 약간 소외계층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는 있어요. 그리고 중상은 1명이고 8명이 경상이라는 거예요. 8명이 경상. 그러면은 이 7세 소녀 1명 정도인데 이게 뭐 중요한 뭐 예를 들면은 뭐 귀족부 그 계급들의 상위 계층들의 이제 자녀분이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게 또 그렇게는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란 입장에서 방어적인 공격을 펼쳤고 파편에서 요 정도 피해가 나왔다. 그럼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저렇게 말은 합니다.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보복이라고 했습니다. 전면전은 안 하겠다라는 뜻이죠. 네. 일단 전면전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식적인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처럼 저런 전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면전은. 그러면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우린 계속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동안 중동은 계속 드론으로 이제 서로 포격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매년 하던 거 그냥 지속하겠다라는 거예요. 색다른 뭔가 별다른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정도.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랑 이제 소매 판매에 대한 경제가 좋으니까 이것도 또한 문제예요.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제 불안감. 그래서 다우지수가 좀 밀렸는데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쉴 타이밍에 쉬는 거예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는데 숨고르기 좀 하면 어떻습니까? 다운은 문제가 없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 나스닥이 만약에 지금 16,000 이탈했다 뭐 큰일이다. 아니요. 15,000까지 내려와도 큰일 아니에요. 걱정할 필요 없고 대신 얘네가 큰일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불안한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증시가 나스닥이랑 이제 다우가 그렇게까지 밀리면 우리 또 이거 밀려갖고 뭐 2천도 깨지고 이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거기다가 문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려 환율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환율이 지금 뭐 1394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뭐 1400원에 육박하는 게 이게 좀 문제긴 해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항상 있다라는 거. 그래서 외국인 수급 봤더니 아직까지 우리나라 주식 얼마예요? 35조 넘게 36조 원 넘겼다가 한 35조 원대까지 일부 조절을 했다. 어마어마한 조절에서 크게 뭐 매도를 했느냐? 아니요. 이틀 동안 해가지고 5천억 매도했습니다. 참고로 4월 11일 날 하루에 매수한 것만 해도 1조 원 이제 조 단위로 최근에 얼마나 이제 뭐 강력하게 매수를 했습니까? 일부 조절한 거고 이거는 뭐 팔았다고 얘기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죠. 36조 원 중에 그 5천억 정도 팔았으니까. 자, 그리고 자, 오늘 뭐 수급 보면 어제는 수급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고요. 오늘 수급 보면은요. 외국인이 코스피 주식 얼마 안 판 거는 뭐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금액 정도니까 이틀 동안 매도한 게. 그러니까 코스피 주식을 판 게 아니다. 그럼 뭘 팔았느냐? 외국인들이 선물로 누른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올 땐 보통 선물을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물 옵션으로 누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단기적인 움직임이 나올 때 선물 옵션으로 누르고 단기 조정만 만들고 리스크 이 부분 해소되는 정도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결국은
선물 옵션만 해소하면은 주식은 남아 있잖아요. 3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 코스피에 매수한 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단기적인 리스크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정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코스피가 다시 한번 이렇게 쓱 올라서 2700도 넘어가면 코스닥은 자연스럽게 끌고 간다. 코스닥은 여기 개파락으로 떨어진 게 단기적인 리스크 만드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단기 급등한 종목들 다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바이오주들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반도체도 단기 급등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청산하셔야 됩니다. 한 번 정도 놓아주고 추후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다시 말씀드렸죠. 슬슬 한 주 한 주 모아가도 됩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한 주 한 주 모아가시고 각 종목별로 기준선 회복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비중을 실어주면 된다. 정확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현금을 일부 확보했다라고 하면 편안하잖아요.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이제는 저는 이제 슬슬 다시 모아갈 때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뭐 종목별 대응보다는 지금 시장 전체적인 부분이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 정리해 드리고요. 자, SK하이닉스 지금 19만 원 구간에서 저항 받고 쉬는 거, 그냥 쉬는 거잖아요. 이 차트만 보면 무슨 전쟁이 났습니까? 아니죠. 전쟁 아니죠. 뭐 소매 판매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 아니죠. 그냥 상승 추세 구간에서 저항 받고 그냥 쉬는 거잖아요. 리스크라고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차라리 이런 종목들, 단기 급등한 종목들 차익 실현해야 된다. 지난주에 DI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날 그리고 월요일 오늘까지 해서 차익 실현 범위 충분히 주었죠.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 이제 DI 같은 거 움직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벌써 2배가 넘게 올라왔죠. 거의 뭐 2.5배 약간 안 되는 수준까지 뭐 단기적으로 올라왔는데, 차익 실현할 때 차익 실현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고, 좀 더 눌려야지. 이거 2만 원 아래 구간인데 2만 원을 아예 회복되거나 아니면 아예 이 17,500원 이하 쪽으로 눌리면서 15,000원 가면 좋겠는데 여기 안 갈 것 같고, 17,500원 이하 눌릴 때 그럴 때나 좀 보거나 아니면 2만 원 회복될 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기 급등했으니까 쉴 타이밍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테스 원익IP에서 이런 종목들 살아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제 오늘에서 테스 여전히 뭐 강세 보이면서 좋은 모습 보이죠. 순환매 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뭐 삼성에 또 공급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하루 이틀 공급한 게 아닌데 그동안 이제 반도체 쪽에 정웅영 쪽에 이제 투자가 좀 어렵다 보니까, 작년에 재고도 많고 하다 보니까 또 투자도 좀 줄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투자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테스 가장 핵심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원익IPS랑 테스가 있는데, 테스가 조금 더 가볍다. 이유는 간단하다. 여러분, 시총이 가벼워요. 시총이 가벼워요. 간단하다라고 말씀. 이게 4천억대까지 줄어 있었는데 너무 가볍다라고 말씀드렸죠. 테스는 조 단위로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이고, 원익IPS는 뭐 2조 원 수준에 무거우니까 원익IPS도 좋은데, 저는 이 두 종목 뭐 제일 좋아하는 종목들 중 하나니까 좋은데, 올라갔다가 얘는 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보면 되는 거고, 테스 같은 경우는 가볍게 이제 조금 늦게 움직인다.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지난주 반에 뭐 HPSP 이런 종목들 이제 눌릴 때 다 왔는데 슬슬 볼 때 됐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 한번 튀어 올랐다 내려왔는데 오늘 뭐 재미있는 게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HPSP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도 이제 나왔는데요. 요런 기사가 떴었어요. 어제 해가지고 뭐 매일경제에서 어제 5시 2분에 한국판 슈퍼을 매물로 나왔다라고 하면서 삼성 SK하이닉스도 군침을 흘린다. HPSP 이렇게 풍문 보도에 대한 공시가 나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해명으로 사실 무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좋은 모습 보이다가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밀려 내려왔는데, 뭐 이유 없이 얘기 나온 건 아니겠죠. 이 HPSP가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제 뭐 좀 좋은 수익을 얻다 보니까 이제 여기 프레스토에서 이제 사모펀드죠. 여기서 이제 좀 매각을 좀 고려하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매각할 이유가 없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다시 한번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관심은 좀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체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쉰다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다시 사면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DNF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종목도 이제 쉴 타이밍 보고 있었는데 잘 쉬고 있죠. 25,000원 저항 구간 본 다음에 얼마나 쉴까 보는데 핑계 잘 잡았죠. 그럼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생기는 거니까. 에이징랜드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쉬고 있는데 55,000원 구간 좋고요. 뭐 퀄리타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요 종목도 3만원까지 내려와주면 좋겠는데 참 너무 강력하게 잘 버티면서 안 내려와 주죠. 그래서 33,000원, 34,000원 요 사이의 구간에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 계속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테크윙 제가 누구보다 바닥권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 6,500원 구간부터 여러분들한테 교육해드리고 업계에서 이제 후공정 쪽 검사 장비 쪽 얘기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버닝 테스트 쪽으로 이제 테크윙 테스트 핸들러 쪽에 이 테크윙 이쪽으로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시는 한참 뒤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서로 조율하는 기간이니까요. 말이 오간다라는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가능성은 높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벌써 6,500원에 있던 종목이 4만원 언저리까지 와 있습니다. 이 종목도 쉴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제대로 쉬질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밀려도 되는데 아래 꼬리 달면서 쓱 올라와 주는 거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쉬는 타이밍 가지면 적어도 횡보라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쉬는 타이밍 가지면 그때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램테크놀러지도 저희가 바닥권에서 요 4,500원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요때 잡아드린 물량이 급등이 나오면서 7,000원 두 번이나 저항을 맞이했다. 7,000원 결국 못 넘어가고 6,000원 쪽에 내려와 있는데 6,000원 이하에서는 또 슬슬 이제 모아갈 만할 것 같아요. 5,750원 이하 주면은 참 좋겠는데 아니다라고 하면 6,000원 회복될 때 보시고 5,750원 이하 내려가면은 싹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은 불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가온칩스도 10만원 구간 계속 말씀드렸는데 한 차례 이탈하긴 했는데 지금부터 또 모아가면 되는 거고요. AD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 슬슬 바닥권에서 모아가면 되는데 42,500원 요 구간에서 저항받고 밀렸다가 여기 내려와 줘야 되는데 안 내려오죠. 강하다라는 거예요. 37,500원 구간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주면은 좋은 가격인데 강하니까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수급은 빠져나간 게 없고 종목들은 강하다. 그러면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걱정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급등한 종목들 차익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했는데 그냥 나는 더 갈 것 같아 하고 이 악물고 버티다가 지금 쪼로록 밀려있는 뭐 바이오주나 급등주들 들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동직 세미캠 같은 경우 48,000원 저항 구간 돌파 시도한 다음에 안 밀리고 있죠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강한 거예요. 그럼 ENF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다 텍사스 쪽에 삼성전자 공장 이제 뭐 완공되면은 이제 근처에 이제 공장 갖고 있는 소재주 아닙니까? 이런 종목들 좋아지는 거예요. 27,500원 저항받고 쑥 밀리는 정도. 어제도 좋았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좋은 종목들, 좋은 섹터들, 핵심 섹터들은 그냥 간다라는 거. 그리고 현대모비스에서 자율주행 4단계 실증차를 이달부터 송도, 영종도 일대에서 시험 운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라닉스가, 이게 양봉이 아니라서 안 보이시겠지만 점상 들어갔습니다. 라닉스가 점상 들어갔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뭐 전체적으로 좀 올라왔다 쪼르륵 밀렸어요. 그래도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 지금 13,000원 이하면은 관심 가져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종목들 보시고, 그리고 뭐 코리아 FT니 뭐 모트렉스니 뭐 라이코미니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보면서 뭐 전통의 종목들이 안 움직였습니다. 유니캐스트 같은 이런 종목들, 유니캐스트나 아니면은 이제 그 에이테크 솔루션, 에이텍 솔루션이나 요 삼성에서 항상 이제 지분 갖고 있어서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에이텍 솔루션 만원 구간이면 항상 좋은 가격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종목이 또 올라와 있고,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 텔레칩스나 칩셋 미디어 요쪽이 좋은데 최근에 좀 과하게 좀 밀려 있는 모습입니다. 요런 쪽 이제 쌀 때 계속 모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됐고요.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좀 이제 연식이 있는 종목들을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후발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미 28,000원 위쪽으로 올라서 저항 한번 부딪히고 눌림목 만드는 거 좋습니다. 뭐 NCN이나 아니면 넥스트칩 같은 경우
요런 쪽도 한 번 정도는 움직일 수 있다. 지금 1750원 이하 내려오는 거 요 정도면 가격 괜찮고요. 넥스트 칩은 좀 과하게 내려왔는데 요거는 그냥 쓱 회복되면서 13,000원 부분까지만 노린다라고 해도 30% 정도는 노릴 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좀 우회해서 좀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자, 반도체주를 봤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쪽도 쌍도마차라고 제가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왜냐하면 여기에 그 기업 밸류업에 이제 자동차가 같이 포함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쌍도마차입니다라고도 제가 표현을 해드리는데 자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죠. 12,500원 구간 계속 매수 구간입니다. 했는데 결국은 15,000원까지 다시 올라오죠. 거래대금 터지고 15,000원을 넘어가면 보유하시는 거고 못 넘어가면 그냥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깔짝깔짝 한 20%씩 수익 내도 짭짤하죠. 그래서 괜찮았다. 지금 불안한 구간에 여러분들 한 줄기 빛이 되는 종목이 아니겠느냐 보시면 되고 자 현대차 기아 기업 밸류 프로그램 안 좋은 게 있습니까? 지금 총선 이후에 뭐 나빠진 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본인들 갈 길 가는 거고 어차피 쉬는 구간이었습니다. 현대차 결국은 23만원에서 25만 원 사이 이 박스권 안에 다시 들어와 있는 모습.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목도 12만원 저항받고 10만원 부분까지 내려오나 했는데 10만원 초반까지 왔다가 다시 한번 쓱 상단 쪽으로 붙어가는 모습 좋죠. 그러니까 이런 쪽은 그냥 믿을 수 있는 구간이다 보시면 되고요. GS라던가 이런 지주사 쪽 다시 한번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GS 같은 경우가 지금 요 4만원과 48,000원 중심선이죠. 44,000원 이하로 내려와 있는데 44,000원 아래는 감사한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부터 쓱 모아가고 이건 유가 관련 쪽으로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가 관련주로도 최근에 뭐 흥구석유 같은 거는 이제 당연히 뭐 불안불안하면 움직이니까 근데 이제 S오일 같은 경우도 쓱 올라왔다가 지금 8만 원 위쪽까지 올라왔고 쉬는 모습이죠. 그러면은 GS 같은 경우는 유가 관련주로도 볼 수 있고 지주사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자 S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주사 쪽 얘기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도로아미탑을 돼 있죠. 이거 다시 되돌아올 이유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적어도 18만원 부분까지는 가야 되고 요 안쪽으로 올라오기만 해도 20만원은 가는 거니까 지금 오히려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16만원이면은 뭐 그래도 뭐 20% 이상은 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이고 조금 강한 종목 중에서는 지주사가 CJ가 있죠. 올리브영 때문에라도 이제 강할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한 차례 치고 올라와서 눌림목 예쁘게 잘 만드는 거 아주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 지주사나 아니면은 금융사들 뭐 하나금융지주니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되겠죠. 제주은행이 이제 탄력성이 있으니까 제가 제주은행이 편안합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건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편안한 종목들이 이런 거예요. 한국 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 55,000원 아래 있죠. 이런 거 55,000원 회복만 되면 되니까 지금부터 모아가면 되는 거고 밀릴 때마다 싸게 점점 모아가고 55,000원 회복될 때 물량 실으면 됩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올라왔다가 쓱 밀려 내려왔는데 지금 12,500원 전후 구간이면 너무나도 좋은 가격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구간부터 여러분들 모아가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가운데도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정책에 맞는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는 기업들은 있다. 메가스터디 교육 순이익의 60%인 600억을 환원한다라고 하죠. 자사주 200억 매수하고 400억은 배당한다라고 합니다. 600억 다 쓰겠다라는 거 60%를. 그러니까 메가스터디 교육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다. 자, ADM 코리아 같은 경우도 164만 주, 100억 정도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주 친화 정책 펼치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 있습니다. 너무 쌉니다. 7,500원 전후 구간 계속 말씀드렸고 8,500원 아래면은 밀릴 때마다 뭐 매수해도 된다라고도 계속 말씀드렸고 했는데 결국 이중 바닥 만들고 8,500원 회복될 때도 매수 구간이다. 결국은 거래대금 터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죠. 최근에 그 비올이랑 클래시스가 먼저 움직이면서 이 바닥에 계속 있는 거는 과하다 말씀드렸는데 제자리 찾아서 만원 이쪽으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먼저 올라온 종목들이 있겠죠. 먼저 올라온 종목 방금 말씀드린 클래시스입니다. 이 종목들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럼 클래시스나 이런 거 올라와 있는데 제이스 메디칼 여기 있을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최근에 먼저 올라서 쉬고 있는 구간이죠. 제이스 메디칼 이렇게 쓱 따라 올라왔어요. 그럼 제이스 메디칼이 쉬는 구간에는 클래시스 같은 게 움직일 수 있다.
비올 같은 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한번 올라온 다음에 눌림목 만들고 10,000원에서 9,500원 중요한 구간이라고 했는데 딱 여기 걸쳐 있죠. 10,000원 회복되면 이거 다시 한번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바닥권 종목 중에 뭐 하이브나 이런 종목들도 이제 쓱 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모습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 엔터주는 너무나도 연초만 되면 약세 구간에 보이는 게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군필소년단이 돌아옵니다. 자, 하나에로스페이스나 뭐 이런 쪽도 방산이나 우주항공 제가 바닥권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뭘 봅니까라고 할 때 방산 쪽 보시면 편안하겠죠. 그동안도 계속 강조해드리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쉬지를 않네요. 또 이제 전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나에로스페이스가 이제 뭐 20만 원 위쪽에서 아직 유지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뭐 계속 뭐 좋다 보시면 되고 만약에 20만 원 이탈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한번 정리했다가 18만 원 유지되는지 보고 이제 유지가 안 되면은 뭐 14만 원까지 열어놓고 본다. 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추세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 전 하나그룹 쪽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쓱 치고 올라는 3만 원 저항받고 있는데 하나오션이 이제 하나 엔진, 이 HSD 엔진을 인수하면서 이제 하나 엔진과 함께 시너지가 나올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죠. 결국에는 바닥권부터 말씀드린 종목이 쓱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여러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0,000원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불기둥 뿜어내기 시작하죠. 보통 바닥권에서는 얘기 안 하고 다들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슬슬 뉴스나 이런 데 얘기가 나올 겁니다. 하나 엔진에 대한 얘기가. 기존에 인수되기 직전부터 꾸준히 여러분한테 교육해드렸던 종목인데 8,000원 구간 너무나도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한 30% 이상 올라와 있는 모습. 아직도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주항공까지 엮어서 뭐 세트레가이랑 이런 쪽까지도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한 차례 올라왔다가 눌림목 나오는 거 굉장히 좋죠. 37,000원, 38,000원 이런 구간까지 오면은 뭐 아주 나이스한데 이 구간까지 이미 내려왔다가 오늘 좋은 기회 주고 쓱 아래 꼬리에 달고 말아 올리는 모습 여러분들 아무나 매수할 수 있게 안 해주겠다라는 뜻이죠. 이런 종목도 참고하시면 되고 방산 쪽에는 뭐 LIG 넥스원 로봇까지도 진출해서 좋은 모습 보이는 크게 죽는 모습이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LIG 넥스원도 보시고 현대로템이 최근에 좀 올라왔다가 살포시시는 모습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풍산 같은 거 좋아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구산업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구리 그리고 동 이쪽 갈 때 이구산업 보시면서 이게 무거워서 이구산업만큼 엉덩이가 들썩들썩하진 않는데 편안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벌써부터 이렇게 쓱 올라오는 모습 보면은 멋있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벌써 60% 넘게 올라와 있는 모습이에요. 풍산이. 이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구리 동 가격 뭐 올라오는 거 이구산업도 한번 보시면은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쓱 올라오더니 날아가는 모습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원자재값 올라올 때는 관련 종목들 볼만하다. 고려아연은 너무 무거워갖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이쪽이 올라는 오는데 이 상승 탄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금력이 굉장히 큰 분 아니다라고 하면은 고려에는 좀 많이 무거워요 엉덩이가. 그래서 이쪽보다는 이구산업이나 풍산 쪽 보시는 게 낫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바닥권에서 사면 됩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실 방법이 없어요. 엘컴텍이나 이런 거 현금 들고 있던지 엘컴텍 같은 거 보시는 거예요. 안전자산 쪽은 금이다. 근데 금 관련된 종목은 엘컴텍이다. 항상 말씀드리죠. 근데 저는 지금 이 종목을 그렇게 뭐 딱히 매매하고 싶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뭐 살래요 하면 엘컴텍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안전자산 쪽으로 가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금 관련주를 찾는다라면 엘컴텍을 보시면 되고 아니면 그렇게 불안하면 그냥 현금 들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현금을 써야 될 타이밍입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주식을 포기 못하겠는데 불안하시면은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공지 올라오니까요. 내일 공지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서 이번 좋은 기회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여러분들 바닥권일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여러분들 지난 작년 10월 말부터 11월 여러분들 신경도 안 쓰시고 계시다가 결국엔 이만큼 올라오는 거 수혜 못 받으신 분들 계시죠. 내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이라서 그냥 들고 가도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들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나는 불안하다. 나는 종목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이상한 종목으로 교환했다가 왜 시장이 안 좋은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 이거 보고 말씀하세요. 2,300부터 해서 2,700 뭐 중후반까지 올라왔는데 시장이 안 좋긴 뭐가 안 좋습니까? 시장은 계속 좋았는데. 그래서 뭐 시장이 안 좋아서 내 종목이 안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내 종목만 왜 안 오르냐 생각하시는 분들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희 쪽에 뭐 상담 받는 거는 무료니까요.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